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이 최대 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인 7명이 서울과 수도권 매매 시장 하락세를 예상했습니다. 3명은 0.5에서 3%가량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13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규제 지역 해제,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대출 등의 정책이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며 역전세를 걱정했던 지난날이었는데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자 전세를 찾는 이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3만 2,200여 가구입니다. 작년 대비 약 9%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지난해 3만 2,900여 가구가 입주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66% 감소한 11,1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연평균 3만 8천여 가구가 입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만 7천여 가구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줄어들면 시장에 새롭게 나오는 전세 매물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 공급 부족이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죠. 매매 시장 불확실성에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 전세 가격 상승세 지속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입주 전 단계인 분양도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업황 악화와 오는 4월 총선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계획한 분양 물량을 모두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대시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공사를 맡은 주택사업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곳은 전국 총 22개 단지 2만여 가구입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신청이 곧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데다 분양대금을 떼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영건설 사업자 중 14개 단지 12,400여 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즉 허그가 분양사업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의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따라 시공사 교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 중견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 1월에만 전국에서 27,761가구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분양가나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1년 전보다 16.2배나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총 39개 단지 약 2만 8천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이 중 수도권에서 11,418가구가 청약자를 맞이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10개 사업장 6,27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인 용인 처인구 남동의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가 1,681가구, 부천시 송내와 원미동 일대 3개 사업장에서 1,153가구가 공급에 나섭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성내동의 이편한 세상 강동 한강 그란츠 497가구,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 128가구를 분양합니다. 인천 송도에서도 송도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RC 10블록을 필두로 5개 블록에서 2,728세대가 한꺼번에 공급됩니다.
이번 달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공급되는 2만 8천여 가구는 지난해 1월보다 16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2월 물량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빠른 공급에 나서려는 시장 심리가 결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 말에 레고랜드 디폴트 우려라든지 이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경색돼가지고 2023년 1월에 1.3 대책 내놓고 이럴 만큼 경착륙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서 작년 1월에 공급이 워낙 작았었고요. 반면에 올해는 지난해 공급 못하고 뒤로 밀린 것도 있었고, 또 올해 4월이 총선이면 이제 거기에 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분양 일정 잡기 좀 어려우면 미리 땡기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이처럼 쏟아지는 분양 물량에도 분양시장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69.9로 부정적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 경영자의 갑진년 화두는 현장과 해외 시장, 내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시동을 건 위기 극복으로 압축됐습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부가가치 해외 사업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하며 수익성 개선에 효과를 봤던 만큼 올해도 해외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대우건설 또한 해외 진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원조 회장은 단순 시공만으로는 이윤 확보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해외 시장에서도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디벨로퍼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실 시공과 각종 하자 논란으로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장 안전과 신뢰 회복 등 내실 다지기도 중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라며 현장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재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33곳에서 24곳으로 줄어든 반면 하락 지역은 135곳에서 14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5%로 전주 마이너스 0.04%에서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수도권 또한 마이너스 0.05%에서 낙폭을 키운 마이너스 0.06%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전주 마이너스 0.03%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04%로 하락세를 키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세는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에 매도 가격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하락 거래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북 14개 구는 전체 0.04% 하락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대문구는 홍은동, 홍제동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0.08% 떨어졌습니다. 노원구는 상계동, 중계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07%, 중랑구는 면목동, 신내동 위주로 마이너스 0.06%, 강북구는 미아동, 수요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6%를 보였습니다. 한강 이남 11개 구는 0.03% 하락했습니다.
구로구는 구로동, 고척동, 개봉동 위주로 마이너스 0.07%, 강서구는 화곡동, 방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05%, 관악구는 신림동, 봉천동 위주로 마이너스 0.04%, 강동구는 암사동, 상일동, 명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마이너스 0.03%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05%에서 하락폭을 줄인 마이너스 0.03%로 집계됐습니다. 중구는 운남동, 운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해 0.07%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평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청천동, 부평동 위주로 마이너스 0.06%, 동구는 송림동, 송현동 위주로 마이너스 0.05%, 미추홀구는 하익동, 용현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05%, 연수구는 성악동, 연수동, 구도심 위주로 떨어져 마이너스 0.03%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7%로 하락세를 늘렸습니다. 과천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부림동, 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2% 상승했으나 안산 상록구는 성포동, 본호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29%, 광주시는 태전동, 초월읍 위주로 마이너스 0.27%, 하남시는 덕풍동, 창우동 위주로 마이너스 0.24%, 성남 중원구는 금강동, 하대원동, 은행동 위주로 마이너스 0.16%, 수원 장안구는 조원동, 정자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15%를 나타냈습니다. 지방은 전주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07%, 부산 마이너스 0.06%, 전남 마이너스 0.05%, 경남과 광주 각 마이너스 0.04%, 제주, 경북, 충남, 충북 각 마이너스 0.03%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0.03%의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또한 0.06%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0.08%에서 0.07%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역세권 대표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는 상승세를 유지 중인 반면 계절적 비수기와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세 문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가 매물 출현과 일부 하락 거래가 혼재돼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강북 지역부터 보면 은평구는 녹번동, 응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7%, 동대문구는 휘경동, 답심리동 위주로 0.13%, 성북구는 기름동 대단지 위주로 0.12%, 성동구는 금호동, 옥수동, 응봉동 위주로 0.09%, 도봉구는 창동, 도봉동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08% 상승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영등포구가 당산동, 양평동 위주로 0.14%, 송파구는 잠실동, 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 구로구는 신도림동, 구로동, 개봉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 동작구는 상도동, 흑석동 위주로 0.09%, 금천구는 독산동, 시흥동, 구축 위주로 올라 0.0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인천은 전주 보합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구는 0.07% 오른 반면 동구 마이너스 0.05%, 미추홀구 마이너스 0.03%, 연수구와 남동구 각 마이너스 0.01% 등에 보이며 지역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은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고양 일산 서구 0.3%, 수원 영통구 0.24%, 고양 덕양구와 용인 기흥구 각각 0.23%, 수원 장안구 0.22%, 고양 일산 동구 0.21%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보합을 3주째 유지했습니다.
대전 0.1%, 충북 0.06%, 전북 0.05%, 광주 0.02%로 상승했습니다. 경북 마이너스 0.04%, 전남과 대구, 부산 각각 마이너스 0.03%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금리 영향 아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장기화 수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고되는 만큼 하반기 국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일정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요? 네, 올해 서울에서 마수거리 분양에 나선 단지가 아직 없는 만큼 경기 지역으로 먼저 가볼 텐데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통역 자이 프라시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GS건설이 시공합니다. 단지는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 캠퍼스가 가까운 직주 근접 단지입니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모여 산업벨트를 형성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교통 여건으로 인근에 수인 분당선 영통역이 있습니다. 올해 개통을 앞둔 GTX-A 용인역도 추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광역버스 정류장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강남권 접근이 용이하며 청명 IC를 통한 용인 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합니다. 행정구역은 용인이지만 수원의 영통, 망포 생활권에 속해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도보권에 있고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도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기흥 호수공원 둘레길, 수원 어린이 교통공원, 반달공원도 가깝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달 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오늘 16일 발표하며 28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을 받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본사와 인접해 있는 만큼 직주 근접으로서의 입지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는 16일 당첨자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검단 공동 AB 20-2블럭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4개 동 1,448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지는 검단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입니다. 시공은 중흥건설이 맡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진행한 민간 사전 청약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한 706가구 1순위 모집에 29,100 건이 접수돼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본 청약 물량은 사전 청약 부적격 당첨자, 사전 당첨자 지위 포기 가구를 포함한 719가구가 배정됐습니다. 단지 가까이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이 자리에 인천과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 태리간 광역도로, 검단 경명로 간 도로 등 각종 도로망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공공주택 지구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 72, 84제곱미터는 60%, 전용 101, 147제곱미터는 100%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본 청약 접수는 이달 8일 특별 공급,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 계약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실시합니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 진행하는 아파트 만나봐야겠죠. 네, 서울과 바로 붙어 있는 경기도 광명 일대에 들어서는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광명 5R 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639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시공은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가 함께 진행합니다. 7호선 라인 기준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북측 권역의 마지막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광명 동초가 있으며 반경 1km 이내 광명 초중고가 자리합니다. 인근에 대규모 현충근린공원이 맞닿아 있는 공세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안양천 연서어린이공원도 가깝습니다. 주변에는 광명 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코스트코, 아이파크몰, 고척 스카이돔 등 서울권 인프라 이용도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오는 11일 발표하며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7년 7월 예정입니다. 광명 재정비 촉진구역 북측 권역의 마지막 단지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는 11일 당첨자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으로 가봅니다. 부천 소사구 괴안동 일대 지하 2층, 지상 22층, 2개 동, 총 189가구로 지어지는 역공역 아테움 스위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역공역이 있으며 서울 온수역과는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반경 300m 이내에 사무 유치원, 부안초, 부천 동중, 부천 동여중 등의 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같은 달 22일부터 24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 역곡 아테움 스위첸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인가요? 네, 다음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들어서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620가구입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과 쌍용건설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청라 강서 BRT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에 용이합니다. 아울러 정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을 확보했습니다. 전 주택형의 안방 드레스룸이 설치되며 건폐율은 15% 미만으로 동강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지상 공간에 산책로와 놀이, 휴식 공간을 늘렸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이며 정당 계약은 29일부터 31일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5월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를 해서 이 일조권과 채광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눈에 띄는데요. 당첨자 발표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 가볼까요? 네, 충남 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4블럭에 위치한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입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총 1,140가구 규모로 건립됩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53만 6,900여 제곱미터 부지의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약 4,300가구 규모의 주거타운과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아산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탕정 택지지구와 연결되며 탕정역과 인접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깝고 인근 천안 아산역에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해 전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당진 청주 고속도로와도 인접합니다. 당첨자는 11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김성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